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시청 특강을 좀 다니는 편인데요. 다니던 특강 가는 데 중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첫 강의의 주제는 이 오이도가 유명해지게 된, 그러니까 가장 사실 이 전체 수업의 핵심이 될 이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고 선사시대의 생활과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패총을 중심으로 해서 패총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패총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 오이도에 옛날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주제 강의나 시대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마무리 답사도 있을 것인데 이 첫 강의를 제가 잘 진행을 해야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것 같아서 마음 부담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강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수업 진행 순서는 일단 패총이 무엇인지 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패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패총과 오이도에서 패총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오이도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신석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특징을 개관하고, 그 다음에 패총에서 나온 출토 유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것을 먹고 어디서 잤고 이런 생활상을 조금 그려보려고 합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패총의 사전적인 의미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쓰레기장 가면 싫잖아요. 지나면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 사람들도 쓰고 물건을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 쓰레기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고기, 뼈, 조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릇 만들다가 그릇이 깨졌으면 버리고, 옷을 입다 가죽 옷을 입다가 옷이 찢어지면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런 패총이나 유적지가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 생활 유적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가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역사 구분을 할 때 선사시대와 우리는 역사시대로 이제 크게 역사를 구분하고, 그 역사시대 속에서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현대 이렇게 나누죠. 선사와 역사를 그러니까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은 문자의 유무입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 문자를 사용하는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는 어떤 생활의 흔적을 글로 남긴 바가 없습니다. 글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남긴 생활 유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쓰레기장, 곧 패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패총은 이 바닷가 근처에서 사람들이 조개를 많이 섭취를 했고 집중적으로 많이 먹은 것들 중에서 조개가 쌓이면서 그래서 이제 조개무지라고도 하고 조개 패자를 써서 고총 높다 할 때 총자를 쓰고 그래서 패총이라고 불러서, 특히는 조개 껍질이 많이 나오지만 조개 껍질 이외에 토기라든지 혹은 이제 고기의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닷가에 가까이, 바닷가 주변에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부 지역에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서부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오이도 지역입니다. 오이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패총이 많이 남아 있고, 남부 지역에 이제 김해라든가 부산 지역에 일부 남아 있고, 동해안에서는 패총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 유적을 패총이라고 하지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패총이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도 조개는 먹었을 것이고 쓰레기는 어쨌든 한 곳에 버리게 돼 있잖아요. 왜 지금도 보면 우리 분리수거를 하고 하지만 길거리 어디에 누가 쓰레기 봉지 넣어두면 지나가면서 다 거기다가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모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패총이 발견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오이도에서는 주로는 이제 선사 시대, 특히 신석기 시대에 패총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서해안 이쪽에 뭐 여러 지역이 발견되지만 아주 대표적인 곳이 오이도,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사 문화 특구 지역이 된 것은 사실 다 패총 덕분입니다. 그래서 신석기인들이 남겨줬던 쓰레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의 삶, 생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 12,000년경 전부터 패총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은 동삼동, 부산의 동삼동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있고, 그거 때문에 연대가 8,000년경이 되고 토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시작을 8,000년, 뭐 6,000년에서 8,000년, 요즘에 좀 올려 잡습니다. 그래서 8,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은 역시 오이도, 제가 여기 오이도이기 때문에 오이도를 가장 앞에다가 두고요. 오이도, 그다음에 부산의 동삼동, 서포항 지역, 통영의 상로대도라고 하는 지역, 김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해권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이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오이도가 엄밀히 말하면 섬은 아니죠. 왜냐하면 차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는데 차 하나도 안 막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톨릭대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리고 이렇게 탁 길도 트이고 오면서 신나게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이제 왔는데 어쨌든 지금 차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섬이 아니지만 오이도는 원래 섬이죠. 원래 이 전근대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귀이자, 오이도는 귀이자를 쓰니까요. 이자를 쓰는 동네가 꽤 있어요. 뭐 서울만 해도 뭐 그 우이동,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우이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이도, 그리고 우이동 뭐 이렇게 있고 그 저쪽 남부 지역 쪽에 보면 마이동, 그다음에 고이도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쓰는데 뭐 마이동은 말의 귀, 우이동은 소의 귀. 근데 여기 오이도는 까마귀의 귀라는 뜻인데 사실 혹시 여기서 까마귀 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태어나서 까마귀의 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지명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그 까막 하는 이 까마귀가 검다. 그러니까 이제 오자를 쓰고 귀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까마귀를 왜 쓰느냐, 뭐 여기 대해서는 좀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좀 큰 길로 지나가면 여기 맛집이잖아요, 다. 그래서 뭐 조개구이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여기 그 원래 특산 향토 음식 중에 굴회덮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조선시대 서유구라는 사람이 심원유구지라는 책에서 까막굴이 굉장히 맛있고 유명한데 안산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까막굴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그 굴회덮밥이 유명하고, 그래서 까막굴 검다. 그래서 검을 이제 오자, 까마귀 이걸 뜻하는 말에서 까마귀가 오고, 귀이자는 눈목이나 귀이자는 그 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개의 살, 무늬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결되면 이제 오이도의 뜻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에도 여기 조개구이나 바지락 칼국수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고, 만약에 저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솔로인데 남자친구나 뭐 같이 왔으면 되게 좋았을 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오붓하게 데이트를 여기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 바지락 같은 이 굴이나 뭐 조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이나 그러니까 선사시대인들이나 지금 여기 오이도 마찬가지로 조개의 동네, 조개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도란 이름이 걸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자료집에도 실어놨는데 이런 그 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 귀는 한 개의 조개 껍데기. 그래서 귀와 조개 껍데기 얘기를 하고, 그리운 바다에 물결 소리, 이런 이제 시가 있어서 그냥 한번 그것을 올려 넣어봤습니다.
그 보면 이 조개가 사실은 단순히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제 신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청전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심청전에서 보면 이제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신봉사 부인이 그러니까 심청이 낳았을 때 눈이 안 보이니까 아들을 낳았소, 딸을 낳았소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심청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면 헌 조개가 새 조개를 낳았소. 이 얘기는 뭐냐면 딸을 낳았다, 여자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가 옛날부터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조개는 여성을 상징하는데 이게 단순히 야하고 우리가 웃긴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 조개가 뜻하는 것이 그래서 여성을 뜻하는 것이고 여성은 재생과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개에서도 우리가 그런 뜻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지만 신석기 시대에 보면 이제 매장,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매장할 때 하는 아래에 단순히 땅에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조개를 깔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묻습니다. 그래서 재생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여성은 당연히 풍요와 다산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조개와 같이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조개는 또 신성한 제2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먹어서 맛도 있고 또 오래 간직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따로 이제 사진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경기도 지역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적권인데 여기 이제 오이도 당연히 있죠. 여기 그래서 오이도 유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신석기 유적군 중에 뭐 여기 서울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의 암사동에 이제 그 주거 유적이 유명하죠. 주거 유적은 뭐 300개 이상 발견됐기 때문에 주거 유적과 생활 유적으로서는 이 오이도의 폐총 유적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실은 생활사를 이 서부 지역권에서는 많이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암사동 지역 얘기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보완되는 관계이죠. 암사동에서는 주거지가 나와주고 여기서는 폐총이 나와줬고 오이도 지역에서 안타깝게도 선사시대 주거지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그때 이동수단이 없는데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고 다만 발굴이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거고 이제 앞으로는 아마 무궁무진하게 뭔가 더 발견이 되겠죠. 특히 여기가 이제 역사 특구 지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쓰레기장이 있었던 것은 당연히 사람이 주거를 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굉장히 보완적인 유물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아마 좀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이도 지역에서는 이제 다양한 뭐 많은 유적들이 발견이 됐죠. 특히 폐총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신포동이나 뭐 암말 이름이 저는 좀 이름이 좀 생소한데 뭐 소래벌 뭐 이런 데서 총 8개 그러니까 이 오이도가 아주 큰 섬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8개나 발견됐다는 것은 이 오이도 전역에 오이도 이제 원래 섬이었을 때 전역에 사람들이 넓게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원래 모여 사는 곳은 옛날 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려 시대 혹은 뭐 삼국 시대 보면 뭐 경주, 그다음에 서울 이런 지역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시흥 오이도 이 지역도 오이도 특히는 아마 천사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사람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사실. 폐총의 이제 발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가 쌓이겠죠. 그래서 쓰레기가 쌓인 것을 이제 절단을 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절개를 해서 그 층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 조개입니다. 조개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동삼동의 폐총의 모습입니다. 폐총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시흥의 암말 폐총 유적입니다. 이 발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흥시의
패총 유적은 1960년에 처음에 이제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이 지역 죄송합니다. 이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본격적인 발굴은 198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많은 지역에 발굴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중앙대랑 서울대에서 주로 발굴을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패총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90년대부터 조명을 받아왔고 많은 연구 성과들이 쌓이게 됐습니다. 뭐 단순히 패총 자체에 대한 연구도 그렇지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신석기인들의 생활사 같은 것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끌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추초되는 것들이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이 시흥에서 나오는 패총에서는 당연히 조개의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그 토기 조각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잖아요.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해서 뭐 동물의 뼈 같은 것들 약 한 1천여 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토기의 조각들 같이 세세하게 그 손으로 셀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니까 아주 많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기본적인 패총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도 세부적으로는 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단이 되어 있고 남한과 북한의 학계가 따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거를 이제 써봤습니다. 뭐 이걸 다 외우세요.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네. 남한은 이제 지금은 이 교과서에는 6,000년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땡겨서 잡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8,000년경까지 올라가고 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만년 전부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6,000년경 이전부터 한 만년 사이를 중석기 시대, 그러니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석기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의 발견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앞서는 토기들이 발견되니까 신석기 시대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남한과 북한의 편년화를 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은 학계에서 보는 그 차이가 큽니다. 북한은 기원전 5,000년경에 시작해서 2000년에 끝나요. 왜냐하면 이 북쪽 지역에서는 청동기가 좀 이른 시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금방 온 건데 청동기 시대를 길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청동기나 철기 문화계통이 북방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훨씬 더 이르게 잡고 이 남한 쪽에 청동기가 내려오는 것은 조금 시간이 이제 문화적으로 걸리니까 남한 쪽에서는 이제 청동기 시기보다는 신석기 시기가 좀 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전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사실은 지금과 이 해안선 라인이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하죠. 구석기 시대가 기본적으로 춥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빙하기였다는 거죠. 빙하기가 되니까 사실은 바다의 많은 부분이 이제 얼어 있는 상태였고 물이 아니라 묻히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섬으로 사실 이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석기 시대 보면 그 구석기 시대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비슷비슷한 문화들이 발견돼요. 근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물론 배를 탔긴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김해에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일본까지 이 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갔다고 보기는 조금 그런 힘들겠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원래는 무트로 이어져 있으니까 걸어서 이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만 년 전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생활상에 엄청나게 변화가 생깁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으로써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동물군도 많이 바뀌게 되고 식생군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식생군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따뜻해지면서 이제 해안 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식생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물고기 같은 것들 해안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물들이 많아지니까 물고기, 조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비교적 우리가 멧돼지를 잡거나 새를 잡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개 같은 것들이 따기도 조금 쉽죠. 이 밑에서. 그러니까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따뜻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신석기가 주는 그 충격.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메네요. 그 충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처음에 도구를 만들어 쓰고 토기를 만들어 쓰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몇만 년, 몇십만 년, 기원전 70만 년 전에 인류가 태어나서 70만 년을 지나서 만 년 전에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시간이 70만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서 지금 몇천 년 되지 않아서 우리는 컴퓨터를 쓰고 핸드폰을 쓰게 됩니다.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뭔가 적극적으로 만들게 된 시기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힘든 거지 그 이후로는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토기나 적극적인 생활의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혁명이다. 이것은 인류가 적극적으로 도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진정한 인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날씨 때문에 어쨌든 정착 생활이 가능해진 것, 사람이 살만해진 것.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농경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농경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농경을 시작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예전에 사람이 동물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쫓아서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서 대충 갖다 먹었으면 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동굴에서 자야 됩니다. 근데 동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잠자기 좋은 장소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자리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동하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쭉 계속 생활하면서 보니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흘러 몇 년 뒤에 여기를 왔는데 또 똑같은 열매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순환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순환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심어볼까 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심어보니까 자라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 생활입니다. 유목, 특히 이제 북방 쪽의 유목민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다니죠. 초지를 찾아서 말이나 양이나 이런 이제 풀을 줘야 되니까 계속 유목 생활을 하니까 왜 게르 같은 거 치고서 천막 쫙 치고 살고 또 이동하는 것이 이제 유목 생활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농경하는 민족들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정착하면서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사실 대단한 것이죠. 안정감이 주는 그 느낌.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정착을 해야 되니까 집을 만들어야 되고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집안에 어쨌든 가재 도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도구를 만들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돌 주워서 쓰고 버리고 이동하고 근데 이제 정착 생활하니까 안정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니까 또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그 우리 문화의 시작이 주는 변화 이 이후에 갖고 오는 변화는 대단한 것이니까 신석기 시대 굉장히 사실 대단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구가 생기죠. 특히 우리가 보는 것이 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기의 시작이 신석기의 시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기본적으로 토기를 만든다는 것은 저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저장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역시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시작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곧바로 거기서 나는 것을 계속 섭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봐요. 일단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농경의 비중은 그래도 꾸준히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맨날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잡곡밥을 안 드세요. 어렸을 때 혼분식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질려하세요. 막 아주 그냥 잡곡밥만 하면 막 손살을 칩니다. 안 먹는다고 나 먹어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밥을 마음껏 먹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석기 농경의 시작 이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밭에서 뭘 다 뽑아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농경의 시작 그 이후에 주는 문화적인 변화는 우리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은 채집과 수렵,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거나 산에 가서 혹은 동물을 잡거나
이 오이도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조개를 캐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하지만 정착을 했고 바다에는 많은 해산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 이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석기를 쓸 때 돌을 이렇게 주워요. 돌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운이 좋으면은 처음에는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개념이 없으니까 돌을 주웠는데 이게 내 손에 딱 맞아요. 이거 괜찮네? 버리지 말고 가져갈까? 갖고 다닙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돌도 부서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돌을 부셔요. 그러면 돌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좀 동그란데 나는 뾰족한 모양의 돌이 필요해.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다른 돌을 가지고 깨봅니다. 이렇게 깨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다듬어져요. 그 뗀석기를 쓰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돌을 좀 자유자재로 만들게 되면서는 그래서 처음에 뗀석기는 이 원돌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돌에서 깨고 이 원돌을 다듬어서 쓰는 거죠. 핵석기를 쓰는데 나중에 보면 돌을 잘 다듬을 수 있게 되니까 이 떼어낸 부분들, 작은 조각들을 사람이 쓸 수 있게 돼요. 그럼 작은 조각들은 비교적 날카롭죠. 그러니까 화살쪽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게 70만 년 걸리는 거예요. 70만 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깨는 게 아니라 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을 간다는 것은 훨씬 더 정교한 도구, 훨씬 더 세심하고 작고 뾰족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인류의 생활에 주는 간편함, 편리함. 이전에 이거 뗀석기 아무리 이거 떼봐야 이게 뭐 날카롭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떼어낸 그 돌 자체로 쓰기도 하고 또 안 되면 갈아가지고 화살쪽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명중률이 좋아지죠. 그래서 뗀석기가 주는 사실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르는 것이 농경의 시작과 정착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이제 신석기의 개관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볼게 신석기 문화도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동북아시아 이제 해서 뭐 이제 좀 패권이 좀 있는 딱 국가 하면은 요즘에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다 다른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전부터 뭐 우리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우리는 일본으로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아주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역사 시대 들어오기에 이전, 그러니까 초기철기 시기 정도까지는 뭐 아니죠. 초기철기 시대는 역사 시기죠. 그럴 때까지 우리 문화 계통은 북방에 더 가깝습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청동기 같은 거 보면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용산 문화, 대문구 문화, 앙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었고 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것이 빗살무늬 토기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는 이쪽에 있는 뭐 서단산 지역이나 용산 지역에 있는 토기와는 완전히 계통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몬 토기 문화라고 해서 완전히 토기 문화가 달라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 빗살무늬 토기 예쁘고 좋은데 일본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이 토기 문화의 우수성이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석기, 구석기, 뭐 구석기, 신석기, 신석기 시대의 토기의 발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신석기란 표현을 쓰지 않고 토기를 중심으로 이제 시기 편찬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토기 문화가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토기를 조몬 토기라고 부르고 조몬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기는 기원전 1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기원전 12,000년이면은 구석기 시대에 해당해요. 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도 조금 이른 시기에 토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의 12,000년, 13,000년 전에 이 조몬 토기는 그 예술성이나 그 만드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굉장히 성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숙한 문화라고 해서 토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움직이는 걸 잠깐 만들어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일본의 조몬 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빗살무늬 토기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일본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이거 원래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찍다 걸려가지고 제가 막 일본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이렇게 찍었는데 걸린 거예요. 일본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일본으로 막 사진 찍지 말라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기본 회화는 돼서 나 사진을 찍지 않았다 아니면 이거는 찍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고 말이 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한테 막 얘기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찾아갔어요. 머릿속에서 막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서 결국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면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인 걸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한국 애가 와가지고 이런 에티켓 지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듣기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찍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찍으면 안 되는 표시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거 찍어도 되는 거다. 내가 후레쉬 안 터뜨렸다 얘기를 하고 이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조문세톡이고 기원 편년은 12,000년, 13,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10,000년 정도 되는 톡인데 굉장하죠. 굉장히 그리고 일본의 전 지역에서 발견돼요. 이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톡이랑은 완전히 다른 계통임을 딱 알 수 있죠. 문화 계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보면은 뭐 중국에서 우리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준다. 물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역사시대 들어오고 뭐 나라가 세워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지만 독자적인 문화도 사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예쁘죠. 이거 하트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몬토기는 굉장히 섹시하게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토기들이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중국의 신석기 시대 이 앙소 문화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채색을 이제 하고 뭐 이런 무 모양이죠. 무 모양 이런 단지 같은 것들 이제 발견이 되고 이런 이게 중국 문화의 특징은 다리가 3개인 그릇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발견되죠. 우리나라에서 백제 빼고는 산발형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국은 청동기도 3발. 발 3개인 토기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가셔서 보셨을 때 이 다리가 3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중국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것밖에 다리 3개는 없고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다리같이 이렇게 생긴 다리 3개짜리면 대체적으로는 중국계입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빗살무늬 토기를 볼 건데 우리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석기 시대의 편년이 올라가게 된 데는 융기문 토기라고 하는 융기문 토기라고 하는 토기가 발견되면서부터예요. 주로 남부 지역과 이 강원도 오산리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인데 이 토기는 이제 신석기 시대 이전 이 문화 계통에 대해서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이 융기문 토기에서 빗살무늬 토기로 넘어갔다. 다른 계통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이제 많은데 이 토기가 이제 제주도나 이런 데서 발견되면서 이 토기의 편년은 8,000년까지 올라가는 거죠. 8,000년까지 올라가고 이 일본에서도 이 융기문 토기의 일부가 발견됩니다. 이 문화 양상이 요거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지금 현재 일본 지역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이제 막 발견되기 시작한 시기이고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큐슈는 제가 알기로는 45분 걸립니다. 비행기 타면. 그래서 비행기 타자마자 밥을 먹고 내려요 그냥. 거의 제주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소화시킬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큐슈 지역에서도 융기문 토기들이 발견이 돼서 이 문화권에 대해서는 요즘에 해석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은 워낙에 조몬 시대가 시기가 얼마 올라가니까 이제 8,000년 더 올라갈 수 있다. 10,000년 될 수도 있고 근데 10,000년은 아직 조금 발견이 되지 않고 8,000년 선에서 머무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이제까지는 교과서에서 기원전 8,000년경 이게 신석기 시대의 시작 이랬는데 6,000년경이었는데 8,000년경이 되니까 이 신석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뭔가 다 6,000년경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중간이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 같은 것들은 아직은 완전히 신석기 시대에 간석기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중석기로 하자. 구석기와 신석기 중간 이렇게 하자는 설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는 신석기 시대가 좀 올려잡는 걸로 굉장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신나했습니다. 뭔가 그런가 봐요. 올려잡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의 유구성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서부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됐지만
그쪽 지역에서는 발견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발견된 게 이 제주의 고산리 토기랍니다. 보면 요 토기 요만큼 발견된 거예요. 요만큼.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돋아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찰흙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모양을 만들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띠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 융기 올라왔다 그런 거고, 예, 이 융기문 토기 전형적인 융기문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빗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빗살무늬와 연결된다라는 뭐 설도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일본 지역이랑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남부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다. 서로 이어지진 않는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설은 없습니다. 이 강원도에서 나온 근데 예쁘게 생겼습니다. 단지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융기문을 심은하고 있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 항아리인데 보고서는 굉장히 예. 그리고 이제 6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는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제가 이제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반도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신석기 시대는 이때는 뭐 국가도 없지만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 4개의 빗살무늬 토기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지역, 이 동북 지역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동북 지역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서북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방이 되고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기의 모양이나 혹은 색깔은 흙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크기, 지역에 따라서 모양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빗살무늬는 왜 이렇게 뾰족한 그거 생각하죠. 그게 아주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빗살무늬 토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뾰족한 무늬가 많이 나오는데, 뾰족한 무늬뿐만 아니라 항아리, 단지, 바리 뭐 여러 것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은 좀 덜 뾰족한데 여기는 토양 자체가 색깔이 좀 달라서 붉어요. 약간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이 동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평합니다. 밑부분이. 그러니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우리 뾰족한 것들은 땅에 꽂기도 하고, 그러니까 땅에 툭 꽂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혹은 이 구멍 난 것들이 많은데 보면 줄로 매서 다니는 거죠. 그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도 이 토기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불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에서 구워서 토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의 사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장 이제 이른 시기의 토기이기 때문에 소성 온도, 이 태우는 온도는 좀 낮습니다. 800도 미만이에요. 그걸 토기라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1000도가 넘어가면 뭐 도기, 1200도 넘어가면 자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뭐 봐가지고 제가 맨날 저게 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 역사 스페셜인가 무슨 역사 그 프로그램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거기서 밥을 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밥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먹었을 때, 물론 이제 신석기 시대에 쌀을 먹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곡식을 하여튼 끓여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슬고슬한 밥의 형태는 아니고 주로 이제 쪄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처럼 물에 끓여 먹고, 청동기 시대 되면 쪄먹어요, 시루.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떡 많이 전통 시대 먹는 게 그런 방법, 시루 같은 걸로 이렇게 2번 이중으로 해서 찝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떡같이 혹은 죽처럼 먹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끓여져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했더니 끓여지고 죽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할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게 되더라. 근데 보고서를 하나 내줬는데, 뭐 내가 이제 신석기 체험을 하고서는 이제 갖고 와라 했는데, 학생들 2명이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지 못했고 어디 공방에 가가지고 토기를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구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읽어봤더니 얘네들가 밥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밥을 하면 불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학교 근처에 이제 고깃집에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불 좀 써도 되겠냐고. 우리가 반드시 이따 고기는 먹겠다. 근데 먼저, 그래서 애들이 거기다 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끓였어요. 된대요. 그 토기가 깨질까 말까 막 되게 고민했는데 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더니 진짜 맛이 없다고. 왜냐면은 토기의 흙맛이 다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맛 반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버렸다.
이제 보고서 마지막은 맛은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웃고 그 대단하네, 뭐 대단하다. 이제 그리고 그 고깃집에 저도 자주 가는 데여가지고 갔는데 예, 그 사장님이 저한테 혹시 이거 내준 강사가 나냐?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 하는데 자기가 깨질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자기도 봤다고. 근데 학생들이 한 번 떠먹고 그냥 버렸다고. 맛은 없는 걸로. 예, 근데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걸어놓고 양쪽에 이렇게 왜 바베큐 할 때처럼 양쪽에 있다 한번 걸어놓고 일단 세워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 것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손톱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빗 같은 걸 만들어서 긁어냅니다. 이렇게 긁어서. 그래서 중사부역은 전형적으로 3중 무늬가 위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밑에 한 번, 3중으로 있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토기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중간 없어지고 밑에 없어지고 위에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거는 국박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이고요. 요즘 얄쌍하게 요건 이제 암사동에서 나온 거고 비슷하죠. 하나, 둘, 아래 셋. 이 전형적인 아주 요게 암말패총에서 출처된 빗살무늬 토기의 원형입니다. 전형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여기는 이제 V를 그린 거죠. 사선으로 이렇게 V 이렇게 물결선처럼 치고 아래는 다시 사선을 비는 전형적인 삼중 구조에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전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 전시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구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옛날 거 이제 찾아가지고 꼭 봐야죠. 여기 오이도니까 오이도 관련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되게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기고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패총으로 봤을 때 이 신석기인들 이제 보면 당연히 패총에는 패총과 주거지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이도 지역에서는 주거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주거지 있었겠죠. 그리고 암사동에서는 패총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쓰레기 유적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정주생활 한 곳에 정착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정착했으니까 이제는 가족도 생깁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 가족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구석기 시대는 혼인제도 같은 게 없죠. 혼인제도가 그냥 무리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저까지 한 무리면은 그냥 한 무리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난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일부 일처제 혹은 일부 다처제든 그런 약속인 거잖아 사회적. 근데 구석기 시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리에서 그냥 남녀가 있으면 그냥 난혼인 거죠. 자유롭게 그냥 성행위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가 모계제 사회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빠가 누군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보를 이 원래 그 뭐 무슨 모계제 부계제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핏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찾으려는 굉장히 그런 습성이 강해요. 나의 존재. 우리가 역사를 하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나는 무엇인가 인간만이 그 생각. 물론 제가 이제 원숭이나 뭐 개돼지가 돼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왔는가? 구석기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빠는 모르겠어요. 엄마. 내 엄마는 할머니는 알겠죠. 그게 모계제 사회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혈연을 어떻게 찾아가는 건가. 그런데 이제는 정주를 하게 되니까 가족이 생겨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석기 시대가 되면 빠른 속도로 다른 시족, 그러니까 우리 마을 공동체 내에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주 본능적으로 그 다른 족과 결혼을 하게 되죠. 같은 이 친척이나 이런 관계를 전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이 거주를 하게 되고 거주지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서는 바로 거의 다른 시족과 혼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한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는 형태가 되고 농업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 뭐 하고 이때 보면 농사는 대체적으로는 여성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냥을 가야 되니까. 사냥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나가가지고 야 멧돼지 한 마리만 잡아줬으면 좋겠다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사람이 어쨌든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기반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사냥을 많이 하고 여성이 정주에서 사니까 육아, 그다음에 채집, 농경 다 합니다. 여성이 이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다 모두가 평등한. 그래서 뭐 당연히 마을이 하나 있으면 마을에 이제 대표는 있어야겠죠. 대표는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연세가 많으신 가장 연장자인 어르신이 이제 그래서 보면 신라도 보면은 임금님을 입금이라고 해서 이가 많은 자,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 연령이 많은 사람을 이제 전통적으로 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노인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이제 있죠. 아주 이제 좀 지키고 좋은 문화인데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평등 사회고 왜냐하면 이 불평등의 시작은 사실은 사람이 서로 계급이나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가진 것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덜 가진 사람들 걸 뺏기도 하고 이 사람이 원래 그러면서 불평등한 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 평등 사회죠. 근데 아직은 잉여 생산력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을 해도 뭐 실패하기도 많고 그건 먹기 바쁘거든요.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고 물고기 같은 거 잡아와야 저장을 할 수가 없죠. 물고기 같은 건 저장을 하기는 조금 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먹어 치우고 다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챙기는 것, 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 가면 이제 농사가 조금 더 생기고 잉여 생산, 남아있는 생산이 되면서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하죠. 그러면서 국가가 발생하고 지배자가 생기고 이제 이런 건 아직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냥 뭐 연장자 이제 시족장 선출해서 평화롭게 이제 살았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이제 신석시대 개관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이제 신석기 시대 이것저것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집이 중요하죠. 집이 중요하죠. 집이 생겼다는 게 이제 큰 변화니까요. 집이 생겼다는 게 큰 변화고 보면 구석기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굴 같은 데 거주하거나 여러분 그 지금 텔레비에서 왜 보면 김병만 씨인가 그분이 왜 어디 외국 가고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죠? 예, 거기 보면은 진짜 그 나무 막 엮어가지고 텐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거가 필요하니까 한 곳에 정착해야 되니까 안정적인 집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는 처음에는 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뭔가 구조물을 세우는 게 좀 힘들어요. 사람이 이 구조물을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땅을 파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차이가 생기니까 그걸 의지해서 지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그리고 땅을 파게 되면 그냥 이 밖에 서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땅 자체 지열의 온도가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고 예를 들면 조금 더 시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그 공기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죠. 좀 깊이 팝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한 50cm에서 1m까지 파요. 깊게 파고 이제 구조물들 같은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도리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의지해서 텐트형으로 이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문을 만들어 놓죠. 이제 주거사에서 보면 이 처음에 움집이라는 게 이제 사람 인류가 살았을 때 처음 만들어진 이제 집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이 바닥이 많이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와요, 많이. 한 50cm 정도만 파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건축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사람이 집에다가 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물 중에서 튼튼한 벽을 만들고 벽을 만드니까 지붕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바닥은 조금 더 올라옵니다. 이건 건축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움집에서 신석시대 움집에서 텐트형 움집에서 청동기 시대에 이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드는 그렇게 변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신석기 시대에 기본적으로 불을 피울 수 있는 이런 불을 피울 수 있고 집을 만들었다는 건 사실은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집자리, 암사동 유적의 집자리터 이제 바닥을 파 놓은 건데
보면 이제 아직은 벽 같은 걸 못 만드는데 뭐 구조물을 세우려면 기둥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뽕뽕뽕뽕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나무 이렇게 꽂아가지고 텐트식으로 이제 이렇게 쳐놓고 중간에는 화덕자리입니다. 불은 필요하니까요. 불은 필요하니까 화덕자리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도 보면 이제 중간에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체온을 어쨌든 추울 때 그 보호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뭐 안에서 이제 음식 해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음식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이런 여러 그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봤는데 안에서 음식을 하게 이 불이 연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를 뭐 고기를 굽거나 하면은 연기가 여러분 왜 삼겹살집 이런 데 가면은 연기 장난 아니니까 불판에 이렇게 그 구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움막 이 대여섯 명 정도 사는 이 집 하나에 대여섯 명 정도 가족이 사는데 이거 뭐 생선 한번 구우면은 그 난리나요. 여기 창문도 없잖아요. 막 냄새 죽는 겁니다. 시꺼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이 집 옆에도 보면 이렇게 화덕자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음식은 밖에서 해 먹지 않았을까? 뭐 요즘엔 이런 추정도입니까? 안에는 거의는 보온, 여기 밝기, 안에 어두우니까요. 안에 어두우니까 밝기, 뭐 이런 거 정도지. 안에서 음식 못 해 먹을 것 같습니다. 연기가 굉장합니다, 진짜. 이건 좀 다른 우스갯소리인데 조선 시대에도 보면 이제 호롱불 키잖아요. 호롱불에 이제 기름이 쓰는데 원래 이제 기름을 좀 구하기가 힘드니까 예전 사람 이게 들기름 같은 거 많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이제 등유 같은 게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등유는 오래 가고 냄새가 덜 나고 연기가 덜 나는데 이전에는 뭐 여러 기름을 썼는데 그 들기름 쓰면은 그렇게 연기가 난대요. 들기름을 이렇게 태우면은. 그리고 이게 뭐 냄새가 좋진 않답니다. 이게 태우면. 그래가지고 막 시꺼매진다고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집자리 이제 위에 건물터를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암사동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선사유적 공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보고서 했을 때 토기 만들어가지고 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 또 다른 학생이 자기는 이제 주거 생활 체험을 해보겠다. 이 근처에 살았나 봐요. 뭐 올림픽 공원 이 근처에 살았던 학생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기 하면 봄에 해서 여름 초여름에 끝나고 늦여름에 시작해서 이제 초겨울에 끝납니다. 학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학생이 이제 좀 약간 쌀쌀했는데 자기네 동네니까 이제 겨울에 터덜터덜 그 쓰레빠 이제 찍고 간 거예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여기 몇 군데는 들어가게 해줍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슴푸레한 밤에 여기 혼자 가가지고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가겠다. 하룻밤을 내가 직접 선사인의 모습으로 내가 자고 가겠다. 그래서 누웠대요. 누워서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춥죠. 그리고 여기 불도 없으니까 한기가 점점 이제 올라오는 거죠. 맨몸으로 갔으니까 누웠는데 껌껌하고 자기가 핸드폰을 너무 켜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선사시대 체험이 아니니까 핸드폰을 끄고 계속 누워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4시간쯤 누워있었는데 막 입이 돌아갈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도저히 위험하고 아무리 보고서가 중요해도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판단하에 4시간 만에 돌아왔다. 결론 춥다. 그래서 바보 아니냐고. 화덕 불이 있어야지. 전 당연히 춥고요. 당연히 춥고 화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여기서 불 피우면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그건 못 해봤다고. 그래서 잘했다. 큰일 났다. 그리고 뭔가 할 때 너 이런 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나를 팔지 말아라. 이 수업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팔아라.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줬더니 학생들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제 보고서 받을 레포트 받을 시기가 되면은 곳곳 학생들이 뭐 저쪽 구석 운동장 구석에 막 불 피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100% 거의 제 수업 학생이에요. 아저씨한테 쫓겨나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학교에서 걸리면 나를 팔지 말아라. 이 수업 말고 다른 걸 얘기해라.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쫓겨나기 싫다 학교에서 이제 그랬더니 학생들이 알았다고 열심히 매번 보면 학기 중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